근데 전반적으로 살기가 굉장히 좋다, 만족도가 높았던 원탑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방배동에 살아보니 장점은 이거고 단점은 이거다. 저와 함께 방배동 투어를 떠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뚝뚝님들. 최근에 방배동의 신축 분양이 굉장히 많은데요. 서초동으로 이사 온 지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본가가 있는 옥수동에 오래 살았고, 강남역 근처에도 살았고, 그리고 여의도에도 살았고, 종로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서울의 핵심 지역들은 거의 대부분 좀 살아봤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방배동의 실거주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저한테 어디서 살고 싶냐라고 묻는다고 하면 방배동을 꼽고 싶어요. 오늘은 부동산 발품이 아니라 방배동 실거주민 입장에서 방배동에 살아보니 장점은 이거고 단점은 이거다.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방배동 투어를 한번 떠나보시죠. Let's go! 방배동에서 꼽는 첫 번째 장점은요, 이 2호선이에요. 그만큼 교통이 편하다라는 거죠. 근데 좀 아쉽다라고 하면 이제 이 방배역 근처에는 아파트가 없습니다. 좀 걸어야 돼요. 가장 가까운 데가 방배 이 편한 세상이죠. 근데 거기는 약간 좀 구축이고요. 방배역이 강남역도 세종고정이면 가고 주요 서울 노선을 다 가니까 방배동의 첫 번째 장점 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강남이라는 위치 자체가 주는 장점이 굉장히 큽니다. 8호선 라인에 살 때 강남 한번 나오기가 진짜 힘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종로에 살 때도 여의도에 살 때도 다른 지역으로 가기가 꺼려진다라고 할 정도였는데, 확실히 제가 방배동에 온 이후부터는 정말 뭐 강북을 가거나 강동을 가거나 강서를 가거나 심지어 경기도를 갈 때도 그 거리가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딱히 한 곳에 치우쳤다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는 거죠. 방배동에 살면서 꼽는 최대의 단점이라 그럴까요? 그거는 상권이에요. 일단 전 다이소를 즐겨 찾는데 되게 규모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필요할 때는 제가 강남역까지 가고요. 여기가 지금 방배동의 메인 상권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유동인구가 많이 없죠. 그 피트니스 센터도 그렇게 큰 데도 많이 없어요. 그리고 올리브영도 사실은 크지가 않습니다. 근데 병원이랑 이런 데들이 다 이쪽 근처에 다 모여 있거든요. 가장 좀 실망스러웠던 그런 거는 뭐냐면, 방배역 먹자골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처음에 좀 기대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쭉 가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금요일인데도 사람이 거의 없죠. 상권이 완전 죽어가지고 진짜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상권은 정말 많이 부족해요. 제일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앞으로 이제 방배 6구역, DH 방배나 12구역, 13구역, 그리고 이제 신동아 뭐 이렇게 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사람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지금 보세요. 여기가 지금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북적거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죠. 정말 한산해요. 그리고 저 앞에 있는 데가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거의 미분양이 나가가지고 너무 비싸게 분양을 해서 한 15억에 했나? 원룸, 투룸 이런 데를 지금 이제 15억에 분양을 하다 보니까 분양을 한 지 1년이 넘은 것 같은데 아직도 이제 분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도 지금 여기가 들어오면서 이쪽 라인으로 조금 분위기가 바뀌긴 했죠. 저 앞에 보이는 게 이제 방배 이편한 시장인데 예전에 방배동의 대장이었죠. 제가 봤을 때 방배동에서 제일 입지가 좋아요. 왜냐? 방배역도 가깝고 내방역도 가깝고 이 상권에서도 가깝습니다. 저쪽에서 이제 서비풀 공원도 보여요. 근데 이제 구축이라서 오래됐다는 단점이 있죠. 저 앞에 보이는 단지가 이제 옥디에르 방배죠. 옥디에르 방배가 과거에 있었던 신동아 재건축이고요. 자, 저 건너편에 방배 아크로리츠가 있고요. 여기서 버스를 타고 저쪽으로 쭉 내려가면 교대역 3호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장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단점은 지금 제가 걸어가는 이 길 있죠. 이 길이 되게 좁거든요. 물론 사람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좁은 걸 수도 있는데, 저쪽 맞은편도 마찬가지로 좁고, 여기가 뭐 이면도로라서 좁은 게 아니라 큰 도로를 나가도 좁습니다. 그래서 되게 좀 불편함을 많이 느껴요. 신동아 아파트가 이렇게 다 있었는데 와, 진짜 아파트가 없어지는 게 한순간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금방 사라졌어요. 방배동에서 가장 장점으로 꼽는 거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 유동인구가 많지 않습니다. 여기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때는 점심시간에 사람이 약간 좀 많이 다니는 것 뿐이고 진짜 한산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청권사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가 효령대왕묘거든요. 아니, 도심 속에 이런 곳이 있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처에 있는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도 점심시간에 여기 한 번씩 이렇게 와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교통을 첫 번째 장점으로 꼽았었잖아요. 근데 교통 이외에 두 번째 장점으로 꼽고 싶은 게 저쪽 건너편에 이제 서리풀 공원이 있거든요.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매일 그쪽으로 이제 등산을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서리풀 공원으로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이쪽으로 해서 이제 서리풀 공원을 올라가면 목마르트 언덕까지도 다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반포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서리풀 공원을 방배동의 두 번째 장점으로 꼽고 싶습니다. 방배역에서 버스를 타고 한 정거장 만에 7호선 내방역으로 왔어요. 2호선 방배역, 7호선 내방역 이렇게 이용할 수도 있고 또 3호선도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래서 서울의 주요 노선들을 다 이용할 수 있어요. 근데 2호선이 가까운 게 낫냐, 7호선이 가까운 게 낫냐,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이 방배동에서는 가깝게 2호선, 7호선, 3호선 이렇게 다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방배역 주변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내방역 같은 경우에는 상권이 발달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쪽 라인 있죠? 서리풀 터널이 있거든요. 근데 저 서리풀 터널이 뚫린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저기를 바로 지나가면 이제 교대역이 나와요. 그러니까 엄청 교통이 편해진 거죠. 서리풀 공원이 뚫리고 이렇게 내방역이 생기고 난 이후에는 이쪽에 상권이 되게 많이 발달이 됐어요. 이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DH 방배가 나오고 저쪽 맞은편으로 가면 이제 곧 분양이 나오겠죠. 원 페를라가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발달된 곳이 이 내방역 근처예요. 내방역 근처에 제가 느꼈던 특징은 저런 이제 병원들 있죠. 이쪽 라인으로 해서 쫙 있거든요. 저쪽 위로 올라가면 또 다이소가 있거든요. 이쪽 다이소가 조금 더 커요. 그러니까 이쪽 상권이 조금 더 발달돼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쭉 올라가면 이제 방배역이 나옵니다. 방배동은 살아보면 트리플 역세권이다. 물론 초역세권은 아니지만 굉장히 편하게 서울 어디든 다닐 수가 있습니다. 방배동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저쪽 뒤쪽 라인을 해가지고 맛집들이 좀 곳곳에 좀 숨어있는 약간 옛날 맛집? 이런 데들이 좀 있는 그런 게 좀 방배동의 특징이더라고요. 방배동에 오래 산 떡들인들 좀 꽤 계시더라고요. 맛집이 있으면 추천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다양한 술을 파는 곳이거든요. 와인도 있고 사케도 있고 위스키도 있고 제가 가끔 가는 술집입니다. 여기 마을버스도 되게 자주 다녀가지고 교통은 되게 진짜 편합니다. 여기 방해초등학교라고 되어 있잖아요. 방배동의 단점이 초등학교가 그렇게 학군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이쪽 뒤로 가면 이제 방해초등학교가 있거든요. 신동아 쪽 사람들도 이쪽으로 와야 돼요. 꽤 먼 거죠. 그게 좀 별로 좋지는 않아요. 학군을 본다라고 하면 반포 쪽으로 갔다가 다시 넘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그렇게 학군이 좋은 곳은 아니다. 이것도 사실 좀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형마트가 사실 근처에 없어요. 노브랜드? 근데 노브랜드도 이마트 트레이더스 갔는데 거긴 진짜 대박이었었거든요. 아주 스몰 사이즈입니다. 방배역 1번 출구거든요. 이제 이쪽으로 올라가면 신동아가 나오고 방배, 아크루, 리치카운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12구역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방배동의 대장이 어디에 있냐면 이쪽으로 올라가면 방배 그랑자이가 나오거든요. 그랑자이가 방배동 내에서도 좋은 위치에 있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역에서도 이쪽 위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DH 방배가 들어서면 이제 그랑자이보다는 이제 DH 방배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저기 마트가 하나 있잖아요. 아까도 노브랜드 되게 작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기가 그나마 좀 버티고 있는 데인데 큰 어떤 마트가 없다라는 거?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라든지 코스트코? 이런 거 없는 거는 조금 단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가 서울고 사거리예요. 저 앞에 보이는 학교가 이제 서울고등학교거든요. 네, 서울고등학교가 엄청 커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저 끝까지 다 서울고등학교입니다. 한참을 걸어야 되더라고요. 서울고는 예전부터 명문 고등학교죠. 그래서 이 방배동의 제일 큰 장점? 남자 고등학교 학군이 되게 좋다? 이쪽으로 해서 여기로 올라가잖아요. 거기서 5분만 올라가면 또 상문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문고든 서울고든 도보로 다닐 수 있는 데가 이제 이 방배동인 거죠. 신동아 쪽에서는 진짜 집에서 5분 만에 걸어서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장점을 꽂자면 이쪽 길로 해서 쭉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은 예술의 전당이 나오거든요. 뭐 요렇게 해가지고 우회전해서 예술의 전당을 갈 수도 있어요. 예술의 전당을 걸어서 갈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화 예술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메리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에 와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방배동에 살면서 느꼈던 가장 큰 장점은 첫 번째가 교통이에요. 2호선, 7호선, 3호선 이용하니까 굉장히 편하다. 그래서 뭐 서울 전체를 다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강북, 강남, 강동, 강서, 심지어 경기도까지 교통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서리풀공원, 자연환경이 굉장히 좋다는 거.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가고는 있지 않지만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된다. 그래서 서리풀공원이 바로 앞에 보이는 그런 환경은 굉장히 좀 장점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학군으로 본다라고 하면 여자보다는 남학교, 서울고등학교, 상문고등학교. 남녀공학은 남자 아이들한테 좀 불리하잖아요. 남자아이의 학부모분들은 이쪽을 좀 선호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저한테 있어서 가장 큰 메리트로 느꼈던 부분은 사람들이 벅적거리지 않는다라는 거. 조용한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한테는 여기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뭐 길거리에 사람 없는 거? 이렇게 사람이 없어 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단점은 상권이 좀 덜 발달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한테 좀 단점으로 작용할 것 같은 거는 초등학교가 좀 멀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여자 학교가 학군이 좋지 않다라는 거. 이런 거는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살기가 굉장히 좋다, 만족도가 높았던 원탑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옥수동 같은 경우에는 3호선이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교통이 편하지만 3호선 하나가 있는 거거든요. 도로교통은 굉장히 편해요. 강변북로, 그다음에 올림픽대로 타는 건 굉장히 편한데 지하철 교통은 오히려 조금 더 불편했었던 것 같고, 강남역 같은 경우에는 교통은 굉장히 편한데 너무 빌딩 숲속에 사는 그런 느낌? 주말이 되면 휑한 그런 삭막한 느낌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여의도 살았을 때도 여의도의 인프라를 잘 누리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너무 이제 힘들게 직장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느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여의도가 교통이 편하다? 이거 잘 못 느꼈었어요. 특히 여의도에서 강남 가는 게 너무 불편하다고 느꼈었고, 종로에 살았을 때도 강남 가기가 너무 힘들었었고, 만족도가 가장 떨어졌던 곳을 꼽는다고 하면 종로인 것 같아요. 송파 쪽에 있었을 때는 그래도 괜찮긴 했었는데 거기도 좀 강남 나오기가 불편하니까 거기 살 때도 사실 강남 좀 잘 안 나오게 됐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역시 여기로 이사 와서는 강남이 좋구나, 교통이 편하다, 사람들이 강남 하는 게 다 이유가 있구나, 그런 거를 좀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일을 하면서 지내고 있기 때문에 주변 인프라를 많이 느끼거나 그러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저보다 더 오랫동안 이쪽에서 사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똑띠님들 중에는. 뭐 이런 것들은 꼭 한번 해보라, 이거는 방배동, 서초동 라인에서 중요한 혜택이다, 이런 게 있으면 댓글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 영상이 똑띠님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